오늘 공수처가 체포합니까? 하겠죠. 오늘 합니까? 오늘 들어가겠죠. 네. 됩니까 오늘? 그거 돼야죠. 오늘 언론 보니까 네. 체포영장은 나왔는데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기한 일주일인 거잖아요. 1월 6일까지. 6일까지. 근데 한 차례 정도는 실패할 거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오늘 시도하는 걸 거다 이렇게 보던데. 많이 그렇게 보죠. 그럼 보면 그런 거죠. 일단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은 좀 너무하다. 1월 1일 휴일이고, 그죠?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체포해봐야 또 뭐 서로 그러니까 1월 2일 정도에 첫 번째 시도를 하겠고, 그럼 경호처도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면을 세워야 되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드자비를 하다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건데, 경호처 입장도 깝깝하죠. 왜냐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걸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황당하죠. 왜냐면 연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경호처 진짜 직원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어요. 출두해라 윤석열. 체포를 왜 해? 체포할 필요 없어. 자기가 출두를 하면 체포영장이 안 나와. 출두를 안 해서 생긴 문제잖아. 그래 진짜 이거는 나쁜 짓이다. 나머지 공무원들 그러니까 연금을 김건희가 뭐 책임져 줍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취직시켜줘요? 그거 아닐 거면서. 혹시 그럴지도? 그 이 조선일보에 괘씸함이 있어요 지금. 네. 한편으로는 윤석열 출두해. 네. 윤석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 오늘 또 양상훈 씨가 또 글도 썼던데 여당은 도대체 왜 그래? 좀비야? 뭐 이것도 쓰고 그쵸. 도대체 이렇게 한동훈도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속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버리고 너네는 뭐 이 계엄도 사실상 뭐 잘했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쳐갖고 이재명을 어떻게 이기냐 너네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지금 다 포기하고 지금 패전 처리조 올려가지고 이 극우 세력에 기대갖고 이렇게 갈 거야? 정신 차리면 이길 수 있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극우 세력에 기대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처럼 이게 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펴고자 하는 작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거드는 게 지금 있어요. 살짝 있더라고요. 공수처가 정치했습니까? 그거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측의 주장은 체포영장의 발부부터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냐? 첫째, 공수처는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둘째, 공수처가 이 법원을 쇼핑했다. 중앙을 안 가고 서부를 갔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요거를 거드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브와 이쪽 논리인데, 정확히는 극우 유튜브의 논리를 지금 이 국민의힘이 거들어갖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추천된 그 헌법재판관 임명된 사람 중 2명이 나는 참 서울 서부지법 재판관 출신이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요거 받아낸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내준 판사는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렇기에 이게 참 이게 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요런 거고. 세 번째, 이 체포영장에 보면은 뭡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입니까? 그 경호처가 못 들어오게 막는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이런 나쁜 조항, 이런 나쁜 영장은 세상 처음 봤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볼 때 법원과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 그만둬라.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우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도 안 거예요?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일단 그 서부는 이제 한남동, 용산은 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용산이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지법에 하는 거지만 또 그 피의자 피고인이 거기 살고 있는 관할 구역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법에 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관할에다가 하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지. 서울중앙지법 또는 뭐 특별한 뭐 증거나 또는 뭐 이 거주 등에 따라 관할 지법에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법을 왜 그렇게 해놔가지고 우길 수 있게 만들어놔 이거? 그게 공수처 조직을 처음에 작게 만드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 중요한 사건이니까 중앙지방법원에 하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관할이 여러 개 퍼져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간명하게 해주자 이런 입법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근데 이 법문을 마치 이 자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관할 법원에 하고 아주
대부분 디폴트는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겁니까? 아니 그렇게 그 특별 예외라기보다는 그냥 별일 없으면 중앙지방법을 하고 별일 있으면 뭐 딴 거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별일이잖아. 내란죄는 별일입니다. 그럼 내란죄를 왜 특수하게 내란죄가 특수한 건데 왜 그걸 특수하게 다뤘다고 뭐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게 범법이냐고요. 범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에 있는 조항대로 했을 뿐이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그 형사소송법 이 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즉 경호처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적시해 준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원의 따뜻한 배려다. 왜냐하면 이제 영장 들고 갔는데 저쪽에서 분명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들고 나올 거라고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교통정리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판사가 이제 적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장에 쓴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저쪽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은 뭐냐면 판사에게 영장에다가 법 적용의 방식을 써놓을 그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게 지금 판사가 월권을 한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의 해석은 그게 아니고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나올 때는 자연인 윤석열의 이 신병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그래서 그 체포영장에 써있는 그 구절은 새롭게 법 적용을 새롭게 뭘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체포영장의 성격을 설명해 준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까 이게?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윤갑근 네. 이분이 지금 이제 또 흑화의 대마왕이 돼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막 늘어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가 왜냐면 이틀 전에 그게 저기 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초식이어가지고. 왜냐면 체포적부심이라는 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근데 잘 안 해요. 왜냐면 체포는 48시간만 유효하거든요. 그 다음 구속으로 하니까 구속적부심을 하지 체포적부심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그 탄핵 때도 고영태 씨가 한번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있긴 있습니다. 가끔 활동가들도 할 경우는 있지만 그러면 체포적부심으로 다투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체포되고 나서 적부심을 다투면 그냥 바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바로 끝나요. 즉 뭐냐?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일부러 체포적부심은 신청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죠.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권한쟁의는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국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기관 대 기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실에 넣었다가 당사 능력 없어서 까였잖아요. 그 이 검사들이 다 옛날 검사들이 헌법 공부를 안 해요. 헌법 정신만 부르짖지.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사시 칠 때 이후에 헌법을 안 봅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합격할 때는 아직까지도 헌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을 때예요. 아니면 결정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칼 슈미트, 뭐 스멘트 이런 거 읽고 뭐 통합이니 동환이 뭐 이런 뭐 이상한 것만 뭐 이제 읽고 외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별로 뭐 객관식 몇 개 외우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공부만 하다 만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짐이 곧 국가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근데 본인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권력자라서 피해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라는 직무, 대통령이라는 직책, 대통령이라는 기관과 그 다음에 법원과의 문제여야 되는데 그 법원과의 문제여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데 법원이 체포영장 내줬으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인 윤석열의 신병을 이제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자연인 윤석열이 이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 대 기관이 심판 이거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인 윤석열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하다. 네.
각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각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헌법재판관과 그 연구관들이 또 쓸데없는 문서를 쓰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 그 이제 권영세 등이 주장한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지법 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관들로 추천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바터로서 지금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해줘가지고 체포영장이 나온 거 아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원 인사가 무슨 서부파가 있고 중앙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네. 사법부가 무슨 본건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서부지법 출신이 뭐 어디 높은데 가면 서부지법에 무슨 이거 봉토가 이제 확장이 되고 뭐 이게 그런 겁니까? 서방파입니까? 이게 무슨 검찰은 그런 게 있나 보지? 검사 출신들이 이게 헌법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뭐를 도대체 뭘 해갖고 아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그 군사나 보안과 관련된 시설에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거나 할 때는 그게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체포영장은 그런 시설을 압수수색하거나 그 시설에 들어가고 뭐 이걸 찾아보는 게 수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윤석열이 그 시설에 있든 어디 있든 윤석열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체포영장은 그 형사소송법에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거다. 네. 그거는 애초에 원래 그런 거다. 그렇죠. 원래 체포영장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다. 네. 예? 네. 이 김준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김씨야 라고 김준우의 출생증명서에 한 줄 적어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김준우가 김씨라고 갑자기 정해줬어? 뭐야 이거 쓴 사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혼돈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갔을 때는 경호처에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 그래도 이유가 있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파면 결정 이후고 지금 파면 전인데 왜 차이가 있냐면 이번엔 내란죄의 혐의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내란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이 소출하는 개념이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는 관련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강제 수사와 기소를 기본으로 보거든요. 강제 수사는 이제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거 포함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내란죄의 혐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유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하는 것처럼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연관범죄가 돼가지고 나를 수사하는 거라면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나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무효의 논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경찰이 내란죄에 관한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결성한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권은 분명히 공수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안 되고 이거 어차피 그리고 또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애초에 모든 수사를 다 제외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네. 내란죄가 나왔다. 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제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털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사실을 봤습니까? 로스쿨을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문만 보지. 법적 지식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신문에 있는 거 이상 없거든요. 네. 그런 제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윤갑근 번호가 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있어요 그게? 5년 전에 네. KBS의 그 토요일 날 하던 심야 프로 있는데 정관용 아저씨가 하던 그 무슨 토론 프로 심야 토론이었나?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게 88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네. 2020년쯤에 없앴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송기현 의원,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죠. 네. 반대편이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근데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그 셋은 나이가 그때 다 50대잖아 벌써. 그리고 나는 아직 만 40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9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법조 경력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셋 다 검사 출신이고
그 셋은 다 호영호지하는 사이야. 기본적으로. 그 이제 뭐 이제 점잖으시더라고. 그래서 명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을 해놓고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는 이제 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가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년 전 번호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만 토론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그리고 나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선거운동 관련해서 결국은 무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분이 이제 원래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우병우 사단이거든요. 그쵸. 또 우병우 사단.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수사할 때 멋있게 수사하고 이러다가 수틀리면은 나와가지고 정치나 해볼까 뭐 이러시는데 중간에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자기가 수사했으면 다 기소했을 일들을 좀 합니다. 라임 관련 무슨 청탁을 하고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돼요 이분이.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자기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이 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게 무죄가 납니다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라임 관련 뭐 이런 건이 엮이고 이러니까 공천을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공천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이게. 총선 2번 그렇게 잘 안 된 거예요. 출마를 그렇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당선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동현, 윤갑근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검사장까지 달았어.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는 고검장까지 아마 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적당히 변호사 1, 2년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군자금을 모은 다음에 이제 내가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여의도로 못 가. 계속 막히는 거야. 왜 어떤 사람들은 얼레벌레 갑자기 이제 배지를 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파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파도 안 되는 사람 쪽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울분이 찼겠지.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초식으로 더 이상 점잠 빼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윤갑근 씨의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저기 검찰 수사를 상당히 이제 세게 받았고 그 당시에 막 그때 뭐 구속됐나? 뭐 잘 구속됐었어요. 네, 네. 막 이러니까 네. 그 또 가족들은 또 심적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 딸이 막 자해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막 뭐 그때 기사도 크게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한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한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이걸 반드시 어떻게 뚫어내야 되겠다 이게 있을 거야. 아마 제가 막 넘겨짚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데 약간 흑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데 딱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로서 무슨 뭐 이거를 잘 법적 조력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러한 지금 모여 있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눈도장 확실히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 대중적인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발돋움해보자 이런 계산인 거고 석동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런 계산이라면 윤석열은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는가?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국정농단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고 이 자기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헌법적 그 어떤 그 권력을 사사롭게 사인에게 위임하였기 때문 등등 이런 이유가 아니고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법적인 짜잘한 이러한 그 투쟁을 하지 않고 법적 침대 축구에 돌입하지 않고 이 법원 내에서 법적 틀 내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법적인 틀 외에서는 이 아스팔트 지지층에 대한 충분한 여론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면 뭐 심지어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더라고. 네,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이거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장으로 이제 들어온 거다. 나는 아주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거기 윤석열 사인도 있잖아요. 본인이 쓴 거거든요. 돌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 그 이제 사실 변호인의 탈을 쓴 정치 낭인들 그리고 윤석열 이 사람 나는 여론전으로 이거를 뚫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이 사람들의 딱 조합이 극우 지지층의 어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만나가지고 헌법 재판소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의 이 망상 속의 계획은 헌법 재판소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이 뭐 끝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여의도에도 진출을 막 하고
그러한 상황을 막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처럼 이제 해보겠다 이런 계산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싫으신 분들은 야, 검사장 다 손 비비고 이렇게 해서 뭐 출세 적당히 하고 뭐 걔네가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사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검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 검사장 출신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설마 저게 지금 저렇게 써라고 하는데 석동현, 윤갑근 두 검사장 출신들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이제 출마하고자 했으나 이번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이번 총선도 경선 탈락인가 했더라고요. 청주 상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이들의 한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이걸 해석해야지.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 조금 다르지만 윤갑근 씨가 출마해가지고 김종대 의원님 상대였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그런 지금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와 뭐 검사들 뭐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약간 자제력을 잃었다. 완전히.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유의미하게 굳이 검토하지 마시라. 근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방송이 조회수는 당연히 뭐 높지 않지만 우리 또 언론인 분들이 좀 종종 챙겨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아니 근데 이 기사를 쓰긴 쓰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쓸 때 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다 해줘야 돼요. 이거 기사 쓰려면 같이 밑에 달아줘야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결국은 그냥 윤곽근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끝나잖아요 기사가. 그러면은 이 기사 나온 것이 마치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처럼 이제 막 회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그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어떤 뭐 법리 논쟁처럼 다룰 필요가 없다도 맞지만 이 사람들 얘기가 틀리다라는 이게 맞지 않다 사실관계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걸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려면은 우수 변호사의 지금 활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 또 이 검토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2016년 이후에 3당으로 본선에서 뚫은 후보자는 나밖에 없다. 그 금방 저기 팩트 체크 했잖아요. 심상정이 왜 심상정은 빼먹냐. 네. 그거를 페북에 박원석 의원이 적더라고. 이분은 탈당하셔가지고 왜 그런 것부터 적지? 신기하는. 근데 그것도 기자들이 그때 잘못해서 제가 막 전화했었거든요. 이거를 다 피곤하고 이게 좀 쓸데없는 일로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요거를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책무죠. 뭘 얘기할 때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같은 기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일순간이라도 이 타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썼는데 문제는 제목이야. 특히 인터넷판 제목은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 근데 그 밑에 법조계 뭐 가능성 없다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냥 윤갑근이 뭐라고 얘기했다. 석동현이 뭐라고 했다. 이것만 따니까 그 제목이 문제인 거야. 제목 장사가. 그러면 또. 제목을 윤갑근 거짓말해 이렇게 쓰십시오. 그냥 어제 편지를 보고 놀란 게 이거는 대놓고 이 편지는 윤석열의 편지. 윤석열의 편지라고 하면은 좀 낭만적이긴 한데 대놓고 지금 근데 그거는 맞겠죠? 아니 윤석열 사인은 인터넷 가서 이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이제 위작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생뚱맞은 맥락에서 편지가 돌발적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나오고 이랬으면 그 의심을 할 텐데. 근데 위작이면 위작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게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안 맞는 맥락인데 이게 나왔으면 그런 의심도 할 텐데 근데 이 정권의 특징은 그런 의심도 다 맞더라. 맞는 게 또 특징이긴 한데 너무 일관된 맥락에 맞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는 윤석열이 썼겠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석동현 씨가 어쨌든 이 받아와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이거를 준 거잖아요. 이 내용이 나는 보면서 이렇게 대놓고 지금 사람 바보 취급하고 극우 지지자들, 극우 아스팔트 그 집회 참가자들을 완전히 그 자기 사병화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활동 내가 유튜브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 추운데 열심히 하시고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아주 위기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된 표현.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이
국내외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의 이러한 어떤 준동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아주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가 이거를 참 뭐 막아내고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편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죠.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인데 보통은 반국가 세력만 쓰지 굳이 거기에 주권 침탈 세력을 왜 썼냐 이거예요. 네. 굳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반공주의 논리에서는 반국가 세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북한이죠. 국가보안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 단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이 종북 세력이야. 아. 민주당도 종북 세력이고 김준호도 종북 세력이고 뭐 민변 이것들 말이야. 음. 그 얘기잖아요. 보통은. 근데 주권 침탈 세력이 뭐냐고요. 보통 북한이 예를 들면 대남 공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 주권이 북한에 의해서 침탈당했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남북한은 특수관계이고 헌법상으로 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네. 반국가 단체가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인 거잖아요. 반국가 단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한 게 주권을 침탈당한 게 아니죠. 그거는 반국가 단체가 그냥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죠. 네. 그렇게 규정하고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있고 또 주권 침탈 세력이 있어요. 주권 침탈은 외국이 하는 겁니다. 그 외국이 어디예요? 그럼 여기서 그건 중국이거든요. 미국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이죠. 여기서는. 중국입니까? 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극우 집단이 갖고 있는 지금의 극우 집단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이 세계관이 정확하게 그게 있어요. 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냥 좀 헐겁게 얘기하면은 이거 다 종북 세력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나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태도나 이런 거 다 북한에서 지령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극우 세력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간첩을 보내고 중국 공산당이 무슨 여러 음모를 지금 꾸며가지고 그것에 의한 결과로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그 어떤 그 수하고 그 어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대 조직이 민주당이고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짜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할 때 꼭 중국의 무슨 그 역할, 그 다음에 중국산 장비의 어떤 역할 이렇게 그래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에서는 원래 고전적인 그 판본에서는 등장을 잘 안 하는 중국이 윤석열의 편지에서는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등장했느냐? 이건 전적으로 지금의 극우 시위대의 세계관이 너희들 말이 맞고 나도 그 세계관에 동의해. 이거를 표현하려고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회적으로 나는 여러분 생각에 맞아. 이렇게 제가 오늘 김준우 변호사 만나자마자 한 얘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하기에 유물론자한테도 새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준우 변호사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이데올로기적 접근도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김민환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됐든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유물론자한테 새해가 있습니까? 이러면은 저 사람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준우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접근도 필요해. 이게 뭐냐? 이게 우리끼리 아는 암호 같은 거야 이게. 예? 그런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런 세계관 알아. 우리 왕년에 그 이상한 책 읽고 이랬던 그런 좌파지. 이게 이런 윙크 같은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극우 집단한테 윙크를 한 겁니다. 나도 극우야. 알아. 우리 같은 편이지. 윙크를 한 거예요. 그런 점인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아주 위협적으로 느낀 게 오늘 체포영장에 대한 변호인들의 추가적 입장입니다. 저 이게 아주 위협적이에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공수처가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사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 벌써 지금 윤석열의 편지와 지금 이 분위기에 고무되고 고조돼가지고 극우 시위대가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야 곧 전광훈이 올 거야 이러면서 전광훈 목사 와가지고 막 우리는 아주 대단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공수처 수사관이 뚫고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경찰 기동대가 도와준다. 네. 네. 우리는 벌써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 없이 집회를 해봤습니다. 네? 수도 없이 해봤다. 경찰이 그거 정리 못합니까? 경찰이 그런 거 정리하는데 도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상상해 보세요. 관저 앞에
그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 세력이 있다. 네. 경찰이 어떻게 정리할까요? 새벽에 차벽을 세우죠. 바로 세웁니다. 네. 네. 왜 알고 있는 거야? 짜증난다. 차벽 바로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벽을 세우고 별도의 장소에 그 방패든 그 네. 기동대들이 쭉 배치가 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집회가 고조될 상황에 이르면은 그 차벽 뒤나 인근에 이제 방패 세력이 방패 경력들이 쭉 배치가 되고 만약에 차벽을 흔들거나 하면 그 사이에 방패 경력들이 쭉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위대 가르고 이렇게 그렇죠. 서고 그렇죠. 그다음에 몸으로 막고 하는 와중에 수사관은 그 이제 경력들이 요 가른 사이로 수사관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스 약간 뒤로 이제 경력들이 막고 있는 사이에 버스 약간 뒤로 후퇴하고 그 사이로 이제 수사관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요 우리가 뭐 한 몇백 번 그거 봤는데 예? 도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경찰 기동대가 하면 100%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변호인단의 얘기 뭐냐면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포괄적인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가 본인들 고유의 업무인 집회 관리 등의 뭐 공공질서 뭐 거시기를 위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네, 관저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 체포영장 집행을 도와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 이게 입장문이에요. 우수 변호사가 듣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1번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예요? 말이 어떻게 안 되는지 아니 설명을 해줘야지.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경찰이랑 공수처랑 공조본을 했는데 지금 경찰 기동대 원래 본연의 의무가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관저의 이호 얘기를 잠깐 해설을 하자면 즉 경찰 기동대가 밖에서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것까지는 윤석열 측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안 된다고 말할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관저에 들어와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으나 지금 김준우 변호사는 공조본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공수처와 경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근거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경호처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너희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너희 막아야 돼.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호처에게 무슨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호처는 자기 나름대로 법적 자문을 받아야 돼요. 경호처가 지금 계속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 법조인 취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네, 떴어. 한번 지원을 해보시죠 한번. 저희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을 날 뽑겠냐고. 염탐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경력자를 뽑다가 이제 경력 무관으로 공고가 바뀌었다는 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구나.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는 자기네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연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요. 바로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로 네. 이거를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네. 자기들이 범법자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더러 이거를 체포영장 집행을 왜 막으라고 합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이 네. 윤석열의 사병으로 지금 고용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공무원 그 직역의 공무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 자기는 찾고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더라인에 해서 이제 기소가 안 되고 그냥 면을 세울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할 텐데 그 와중에 너희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이드라인을 아예 대공개적으로 대언론에 뿌린 게 지금 윤갑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 왜냐하면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되게 애매할 거란 말이야. 대통령이 경호처장 들어오라 그래 하면 경호처장 가야 됩니까? 근데 경호는 업무는 업무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디 갈래?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 의전은 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전에 경호가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난감할 겁니다. 지금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이제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상황에서 다른 걸 회의해가지고 그걸 하면 뭐 녹음할지 어떨지 뭐 어떻게 모르니까 그 아예 그냥 공개적인 업무 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경호처는
이 소리를 쌩까고 그냥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분석하기에 하루는 막지 않겠냐. 하루는 막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의를 표명하든가 뭐 이렇게 수를 내야지. 아니 출두하셔야지. 이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오늘 하루 정도 막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이상 되면 이거는 최상목에 미달하는 짓이다. 그냥 이제 이렇게 갈 때 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정도 윤석열 본인이 출두하는 것이 제일 맞고 안 그러면 정말 진짜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냐면 나는 항상 난 좌파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난 요즘에 새로 깨닫는 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애국심을 갖게 되는 이 윤석열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화국 수호대가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원래 심리적 체제 전복 세력인데. 그렇죠. 내가 체제를 전복하고 내가 지금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공화국을 다시 만드는 그러한 장구한 여정에 민중 정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공화국을 수호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러니까. 분노하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우리가 경제를 걱정하고. 야 이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그러한 분노에 사로잡혀. 그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법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전에 뭐 수사를 쌩까고 이런 것도 웃기지만 적법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너를 지금 신병을 확보를 하겠다는데 아무 죄도 없는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너 이거 막아라고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경찰 기동대가 관저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레슬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요. 맞아요.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오늘 그리고 동아일보였나? 검찰총장 출신이 영장을 거부하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썼죠. 이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적어도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 이거 보수나 할 생각이지 이게.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오늘의 경악할 만한 대목은 이 입장문에 보면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 다음에 일반 시민도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맞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사적 구제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전문 용어로 사적 구제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일반 시민이 체포할 수 있습니까? 거의 이거는 준내란을 선동하는 짓이죠. 일반 시민이 관저에 들어온 경찰 기동대는 지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찰 기동대를 체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경찰 기동대를 두들겨 패거나 경찰 기동대한테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수갑을 채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다 잡혀가고 구속되겠죠. 근데 변호인이라는 녀석이 그런 거를 입장문에다 쓰면은 이 녀석은 정신이 있는 녀석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자기들이 상정하고 상정 좀 그런가요? 이 자리는 상정은 좀 상고하고 어떤 상황을 자기들이 상상하고 그렇죠. 예정을 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거죠. 들어오면 경호처더러 대응하라고 할 거야. 요까지는 정말 황당하고 두렵지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그 정서적인 준비가 됐는데 일반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왜 나오지? 일반 시민은 관저 안에 왜 있습니까? 일반 시민은 누굽니까? 근데 그쪽에 태극기 부대에도 그 교육은 돼 있다던데요? CBS 기자님 말로 그거 잘못 막으면 잡혀가니까 몸조심해야 된다고 그 안에서 또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일반 시민은 누구인가는 이게 왜냐면 경호처와 일반 시민이 또 분리돼 갖고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반 시민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활용해갖고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일반 시민이란 물론 태극기라고 지금 지칭하신 뭐 극우 시위대 일부가 지금 관저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를 일부러 뒷문이나 이런 데로 열어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뒷문이나 이런 데 열어줘가지고 다 들어와 이래갖고 와 해가지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사적으로 이렇게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냐 내부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뭐 방어를 시키는 거냐. 그러면 이게 무슨 여기가 뭐
어디 뭐 제가 다른 국가를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남미나 이런 국가냐 이거예요. 남미가 남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남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파는 완전 달랐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총을 쏘다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칠레. 총을 쏘다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에 어떤 반전 물구나무선 아엔데 정부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뭐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냐?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설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 짓는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그걸 상상하고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거죠. 이 사람들은 파시스트예요. 그러면 파시스트지 이걸 별달리 무슨 말로 설명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관저에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이랍시고 그러고 있고 그걸 또 조력을 한다. 이 나라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걸 조력을 하고 있고 여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뭐 이러고 윤상현이라는 사람은 그 관저 앞에 그 막 하고 있는 그 극우 시위대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뭐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의 숭고한 투쟁 지지합니다. 뭐 이러고 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 이게 이 누가 반헌법 세력이에요. 이거 헌정의 위기를 지금 누가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내가 보수냐? 내가 좌파인데. 그래서 내가